이 사단원은 이름이 이항 정리죠. 이항 정리는 말 그대로 항이 두 개짜리, 그러니까 항이 두 개짜리인 항을 잘 정리해서 이런 어떤 공식들도 좀 만들어내고 외워야 될 부분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낸다. 항 두 개짜리 정리했다고 해서 이항 정리예요. 그러면 항이 세 개짜리를 정리하면 삼항 정리라고 부르고 항 네 개짜리는 사항 정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항이 세 개 이상인 것을 다항 정리, 다항식처럼 다항 정리 이렇게 부르는데 그 내용은 지금 교재에 없기 때문에 이따 끝나고 나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추가적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항 정리 이제 기본 개념인데 음, 자, 이항 정리니까 항 두 개짜리를 거듭 제곱하여 전개한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n이 자연수일 때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 조합 에너지가 a 플러스 b의 n제곱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쭉 나열해 보면 이런 모양이죠. 자, a 플러스 b 또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가 이렇게 n개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이게 다 n개 항이 곱해져 있는 거죠. 그런 건데 이걸 전개했을 때 a 입장에서 가장 높은 차수는 a의 n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 n개씩 중에서 n개씩 중에서 여기에서도 a를 뽑고 여기서도 a를 뽑고 여기서도 a를 뽑고 n개씩 중에서 전부 다 a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n개 항 중에서 n개씩 중에서 a를 n개 선택하였다. 그래서 ncn 곱하기 a n제곱이 a n제곱의 개수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이게 a의 n-1제곱의 개수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n개씩 중에서 a를 n-1개로 고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a 고르고 마지막에 a를 고르지 않고 b를 고릅니다. 그러니까 a n-1제곱 곱하기 b가 항의 모양이 차수가 될 텐데 여기 개수가 도대체 뭐냐면 이 n개 중에서 어떤 데서 어떤 n-1개 항 중에서 a를 골랐는가, 그리고 어디에서 b를 골랐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부 다 A를 고르고 여기서 B를 고를 수도 있고 전부 다 A를 고르는데 여기도 A를 고르고 여기도 B를 고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N개 중에서 N-1군데에서 A를 골라주고 나머지 한 군데는 그냥 B를 골랐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보죠. 여기 A에 n-2제곱 곱하기 B의 제곱. 무슨 얘기냐면 N개 중에서 전부 다 A를 고르는데 어떤 두 개에는 B를 고르는 거예요. 나머지 n-2개는 A를 골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n개 중에서 n-2군데에서는 A를 골라주고 그리고 남은 그 두 군데 남아있는 곳에서는 B를 골라줬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말하자면 여기는 A 다 고르는데 여기에 B를 고르고 이 다음 항도 B를 고르고 전부 다 나머지 A를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 B를 고르고 어떤 자리에서 A를 골라야 되는지 그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죠, 얘가. 그래서 이 항의 개수는 요만큼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쭉 가죠. 쭉 가다 보면 마지막에 B의 n제곱 있겠죠. B만 다 고르는 거예요. 그 얘기는 A를 하나도 고르지 않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n개 항 중에서 A를 하나도 고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NC0에 B의 n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요게 이제 이항 정리라고 합니다. 자, 이게 사실은 이 콤비네이션이 얘가 NCN은 사실 NC0과 같죠. 그리고 NCN-1은 NC1과 같아요. 얘는 NC2와 같고 얘는 NCN과 같기 때문에 이 노란색으로 바꿔 쓴 것이 지금 이 정석에 정리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썼는데 이거나 이거나 사실 똑같아요. 똑같고 이건 이제 이항 정리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를 일반화 시켜보면 이런 거죠. 이 좌면에 있는 식을 다시 정리를 하면 A 플러스 B의 n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전개를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그 모양은 일반화 시켜보면 이렇죠. 만약에 A를 R개 골랐다면 그러면 B는 n-R개를 고르겠죠. 그러니까 A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를 n-1개로 고르면 A의 n-1개로 고르면 B는 n에서 요 R을 뺀 n-1을 뺀 B는 결국은 하나를 골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개수는 얼마가 되냐. A를 R개 골랐으니까 이 N개 항 중에서 R 군데를 골라가지고 거기는 A, 나머지는 B 이렇게 골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그마를 하는데 우리가 다 덧셈으로 지금 쪼개져 있죠. 자, R이 0일 때부터 N일 때까지. 그러니까 A를 하나도 안 고를 때부터 A를 N개로 고를 때까지를 이렇게 더한 거와 같다. 그렇게 정리한 식이 일반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의 n제곱은 이 우변처럼 식을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되고 이 우변에 이 수열 부분 있죠. 이 수열을 전개식의 일반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전개식의 일반항. 그것들을 r이 0일 때부터 n일 때까지를 덧셈으로 이렇게 덧셈으로 쭉 정리해 놓은 식이 이항 정리이다. 이게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요 부분 요 식 가지고 이항 정리 파트의 문제는 다 풉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특수한 경우가 있어서 이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몇 가지 식을 정리해 놓은 것이 이항 계수가 되는 거죠. 자, 아까 잠깐 보면 이 이항 정리와 이항 계수의 성질이 있는데 방금 한 거는 이항 정리를 한 거고 이항 계수의 성질은 이제 어떤 숫자를 집어넣고 다 정리를 할 거예요. 그거 좀 몇 가지 외워주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식이 정리가 잘 됐으면 다음 거로 넘어가죠. 자, 이게 이와 같이 이항계수로 나열한 것을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하는데 파스칼 삼각형은 이런 거예요. a 플러스 맨 꼭대기는 1을 적습니다. 일단 삼각형이니까. 그리고 a 플러스 b의 1제곱이다. 그러면 a의 계수를 적는 거죠. a 계수는 1이죠. b의 계수도 1입니다. 그래서 1, 1 이렇게 되는 거고 a 플러스 b의 제곱은 요거 전개해 보세요. 얘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여기 개수가 여기 1이고 2고 여기도 1이죠. 그러니까 1, 2, 1을 여기다가 1, 2, 1 적는 거 이게 세 번째입니다. a 플러스 b의 세제곱 이것도 전개를 해보면 a 세제곱 3a 제곱 b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되니까 개수를 순서대로 보세요. 1, 3, 3, 1이죠. 1, 3, 3, 1 요렇게 적어 나가는 것을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3차까지는 어떻게 공식을 잘 외우고 있으니까 가능한데 4차, 5차 넘어가면 이제 공식을 모릅니다. 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복잡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 b의 제곱은 어떤 식으로 나열이 되냐면 a를 만약에 두 개를 골랐을 때는 이 두 개 항 중에서 두 군데 모두 a를 골랐다는 뜻이고 그렇죠. 아니면 반대로 해도 되죠. 두 개 항 중에서 B를 하나도 고르지 않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똑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쓸 수가 있고. 두 번째, 두 개 항 중에서, 두 개 항 중에서, A를 하나를 골랐다. B를 하나 골랐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A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두 개 항 중에서 두 개를 모두 B를 고르게 되면 A는 고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거 사실 전개한 게 지금 이와 같은 거죠. 그럼 거기에 있는 개수가 이스형이니까 이스형을 적습니다. 가운데에 a 곱하기 b의 개수는 이스2를 줬고 나머지는 이제 이스2가 되겠죠. 그걸 사실 정리해보면 이스0이 1이고 요게 2고 요게 1이 되고 그래서 1, 2, 1이 사실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왼쪽에 보이는 이 식과 오른쪽에 보이는 이 파스칼 이 삼각형이 똑같은 식입니다. 계산을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네 번째 거 a 플러스 b의 4제곱도 유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a 플러스 b의 4제곱 개수는 어떻게 되냐? 4개 중에서 B를 하나도 고르지 않았다. 그러면 A를 4개를 다 골랐다는 뜻이죠. 4개 중에서 B를 하나를 골랐다. 그러면 A는 나머지 3개는 A를 골랐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개수가 A 입장에서 봤을 때는 4차, 3차, 2차, 1차 이렇게 떨어져 가죠. 내림차순 정리가 됐을 때 거기에 개수는 4C0, 4C1, 그 다음에 4C2, 그러니까 A제곱, B의 제곱, 그 다음에 4C3, A, B 세제곱, 4C4, B 4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해 놓은 거고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 놓은 것이 요건 어차피 1이고 4고 요건 6이란 걸 잘 압니다. 우리가 얘도 6이고 아니죠. 얘는 다시 4가 되고 얘는 1이 되고 해서 왼쪽처럼 이렇게 정리한 식이 좌우가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파스칼 삼각형의 정의입니다. 파스칼 삼각형이 왜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 a 플러스 b의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이렇게 쭉 갔을 때 그 전개식을 a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쭉 합니다. 했을 때 그 개수들을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것을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한다. 자, 거기까지가 이해가 됐죠? 네, 그런 것보다 중요한 성질이 있어요. 자, 이거 두 개를 더해보세요. 1하고 1을 더하면 2가 나오죠? 요거 위에 거 두 개 더합니다. 그럼 가운데 게 나와요. 자, 이거 두 개 더하면 가운데. 이거 마찬가지 두 개 더하면 가운데가 나옵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굉장히 중요한 성질인데 왜 그렇게 되냐? 자, 조합을 맨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요거 배웠을 겁니다. 요게 쌤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파스칼 삼각형이야 라고 얘기를 했죠. 어떤 뜻이었죠? n명 중에서 r명의 대표를 뽑는데 어떤 특정한 한 사람 A라고 하는 사람을 집어서 그 A가 만약에 뽑히지 않았을 때는
A를 제외한 n-1명 중에서 R명의 대표를 새로 뽑아주면 되고, A가 만약에 뽑혔다고 생각을 하면 A는 이미 뽑아놨기 때문에 A를 제외한 n-1명 중에서 A는 이미 뽑았죠. 그러니까 R-1명의 대표를 추가적으로 더 뽑아주면 된다. 그게 이 부분이었죠. 그 두 가지 케이스를 더하게 되면 결국은 A라고 하는 사람을 포함하건 포함하지 않건 R명의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와 같다. 요게 파스칼 삼각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이용을 해본 거예요. 그래 예를 들어 n 대신에 뭐 5를 집어넣어 보죠. 그러면 5가 아니라 5는 너무 크니까 4를 넣어보죠. 다시 5 넣어도 되겠네요. 그러면 n에 5를 넣으면 얘는 뭐가 되죠? 5를 넣었더니 얘는 4가 되죠. R에 한 3 정도 넣어보겠습니다. 4C. 자, 5 넣었더니 여기는 4가 되고 R은 3이었죠. 그걸 하게 되면 자, 5, 3 넣었으니까 5C, 3이 나온다. 요런 개념이 이게 수식으로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눈에 안 들어오죠. 근데 여기 파스칼 삼각형을 보세요. 여기 4C2랑 4C2랑 4C3을 요거 두 가지를 더했더니 5C3이 나왔다. 가운데 있는 5C3이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위에 거 두 개를 더하게 되면 가운데 게 나옵니다. 밑에 게. 우리가 이것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요 밑에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5C, 5C3이니까 6C3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게 넘버가 똑같을 때는 두 개의 넘버 똑같으니까 거기서 하나를 올려주고 2와 3이 있으면 그 중에 큰 거를 선택하면 됩니다. 뒤에 것은. 그게 이제 외우는 뭐 암기하는 요령인데 그 본인의 어떤 그 방법대로 암기를 하면 됩니다. 암기를 하면 되고 사실은 보니까 이 구조를 잘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볼까요? 자, 이렇게 보죠. 이게 1C형, 1C형, 1C1, 2C형이 가다 보니까 뒤에가 000000이 끝나는 것들은 다 여기 있고 뒤에가 1111이 끝나는 건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뒤에 R 값이 0인 거, 1인 거, 2인 거, 3인 거 이렇게 간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더했을 때는 어쨌건 뒤에가 여기도 333이면 여기도 3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는 앞에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면 앞에가 6일 때니까 6C3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유출할 수가 있겠죠. 본인 어떤 스타일대로 요거 암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그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고, 자, 또 보세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파스칼 삼각형에서 하키 스틱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키 스틱. 하키가 아이스하키 스틱을 보면 알죠. 아이스하키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막대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앞에가 이렇게 생겼죠. 이게 아이스하키 스틱이 이렇게 생겼죠. 이 하키 스틱의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잡아볼까요? 자, 요렇게 더했어요. 요렇게 더했으면 대각선으로 쭈루루루 더했어요. 쭈루루 순서대로 더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 꺾어서 얘가 나옵니다. 여기 있는 얘 밑에 게 나와요. 자, 이게 밑에 게 뭘까요? 이 두 개 더하게 되면 밑에는 5니까 6을 적을 차례인 거고, 자, 콤비네이션 3, 4 중에 큰 거 4를 선택해야 4, 4, 4, 4, 4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1C형, 2C1, 3C2, 4C3, 5C4까지 더하게 되면 요거 5개를 더하면 얘가 나온다. 이해되나요? 요 5개를 더하면 얘가 나온다. 그래서 이 모양이 하키스틱이어서 하키스틱 패턴이라고 합니다. 하키스틱의 원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요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우의 수를 막 계산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만큼을 더해야 될 때가 있어요. 경우의 수로만 나열을 해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저런 경우 이렇게 나열을 해봅니다. 특히 어디서 나오냐면 이 중복조합 파트에서 그 부등식이 엮여 있는 정수의 순서상의 개수 이런 걸 구할 때 그때 요런 걸 보게 될 겁니다. 부등식 있는 경우에. 그럼 요거는 이제 다 더하게 되는 케이스가 생겼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만약에 더했으면 요거 쭈루룩 해가지고 6C4인데 요것만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 파란색의 결과는 여기에 얘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찌됐건 6C4에서 얘는 어차피 1이니까 그 1은 없었다. 1을 빼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여기서부터 다 더했다고 치고 요걸 다시 빼주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얘는 6C2-1이니까 15에서 1 빼서 얘는 14가지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요런 하키스틱 패턴. 자, 이쪽만 있냐? 하키스틱 패턴이라고 하는 게, 이쪽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든 관계없어요. 자, 이렇게, 이번에 이걸로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쭉 더합니다. 쭉 더해가지고 어디까지 더했냐면, 여기가 한 10C2까지 더했어요. 이거를 다 더합니다, 지금. 2C, 3C, 4C, 5C에서 10C까지 다 더했어요. 그럼 뭐가 나와야 되죠? 오른쪽 밑에 있는 얘가 나와야 된다. 얘의 숫자는 뭐냐면, 12니까 여기 밑에는 12를 쓸 차례죠.
그리고 여기는 2가 들어간 나열이며 여기는 3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11C 3이 나와야 된다. 요게 핫케이스트 패턴입니다. 어떻게 더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요렇게 더해도 요게 나옵니다. 요렇게 더하면 왼쪽 밑에 게 나오죠. 자, 이렇게 꺾인 핫케이스틱, 요렇게 꺾인 핫케이스틱, 이 둘 중 하나가 둘 다 가능하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파스칼 삼각형에서 그 배워야 될 내용 다 배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이항 정리. 요거는 이제 그 조합을 계산을 할 때, 어려운 계산할 때 좀 도움이 될 거고,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진짜 이항 정리에 대한 내용은, 이제 내신과 수능에 모두 나오는 4-1번, 특히 조금 더 어려워하는 4-2번이랄지 아니면 이 부분 뭐지? 4-3번에 차수가 이렇게 두 개 올라가 있는 부분.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유형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계별로 나갑니다. 요거 하나씩 풀어볼 겁니다. 근데 이제 4-1번 문제에서 보면 4-2번을 먼저 보죠. 4-2번이 더 쉬워요. 이걸 먼저 봅니다. 자, 요걸 보는데, 예, 이거는 전개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요거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 돼요. 이것도 덩어리, 그 다음에 여기 전체도 덩어리로 봐야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부호까지 통째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덩어리로 보고, 10제곱을 했어요. 10제곱 했으니까 이런 거죠. 전개식의 일반항을 적는데, 얘는 전개 차수는 계속 달라질 수 있지만, 모든 항을 일반화시켜서 어떤 R에 관한 식으로 딱 표현을 할 겁니다. 자, 10제곱 했으니까 10개 항 중에서 10개 똑같이 곱해져 있죠. 10개 중에서 R개를 뽑습니다. 앞에 있는 2x제곱을 통째로 R번을 곱했으면 10군데 중에서 R군데를 골라가지고 너는 2x제곱을 뽑을 거야. 그 뜻이죠.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이 전체에 y만 쓰면 안 돼요. 마이너스 y라고 하는 것은 10-r번을 뽑았을 것이다. 만약에 r이 3이면 이거 3번 뽑았어. 그러면 얘는 7번 뽑아야 되는 거죠. 뒷부분은. 자, 그렇게 이게 전개식 일반한 걸 적는 게 기본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상수는 전부 앞으로, 상수는 전부 왼쪽으로, 상수 왼쪽으로 10cr에 자, 이거 전개해 보세요. 2의 r제곱 있죠? 2의 r제곱은 전부 앞으로.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하나 있습니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에 10-r제곱. 이해되나요? 마이너스 1에 10-r제곱도 상수니까 앞으로 곱하기. 자, 이제 문자. x제곱을 r제곱하였다. x는 2r제곱이 되는 거고. 그렇죠. y는 자, 보세요. 10-r제곱 하였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요게 두 번째. 그래 놓고 이제 그 다음에 문제를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x의 6제곱, y의 7제곱 개수를 구하세요. 그랬죠? 뭐가 돼야 되냐면, 자, 보세요. 요게 뭐가 돼야 되냐? x의 6제곱, y의 7제곱이 돼야 돼요. 자, r이 얼마이면 되죠? r이 3이면 됩니다. 3. r이 3이면 딱 되죠. x 6제곱, y 7제곱. 거기에 개수를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개수는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r이 3일 때의 개수 넣습니다. 10c3,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에 자, 3 넣었더니 7제곱. 부호부터 결정합니다. 마이너스 7제곱 하면 마이너스 1이고, 10c3은 19, 8 곱해서 3은 3팩이니까 3이 1로 나누면 되죠. 그리고 2의 세제곱하니까 8,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약분해서 2, 4, 8, 여기는 3, 3, 9. 그러면 8, 4, 32. 3을 곱하면 96. 근데 10을 곱했더니 960. 마이너스 960이 개수가 될 것이다. 요게 이제 2번 답이 되는 겁니다. 자, 2번이 이제 기본이에요. 자, 근데 1번을 풀 건데, 주의사항이 있어서 1번은 늦게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2x 플러스 x분의 1의 8제곱이 있는데 요걸 이렇게 쓰지 말고 2x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요거를 하는 게 1단계. 자, 두 번째는 당연히 전개식의 일반항을 찾습니다. 여기 전개식에서 상수항 뭐 x는 4제곱 개수, x제곱분의 개수 이런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개식의 일반항을 찾아요. 그러면 8제곱 했으니까 8개 항 중에서 r개를 골랐다.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r개를 골랐다. 앞에 보이는 2x 통째로를 r개를 고르고 뒤에 보이는 x의 마이너스 1제곱은 8-r개를 고르는 거죠. 다 해서 8개니까 r개를 골랐으면 나머지 8-r개. 자, 이걸 전개를 합니다. 아까 어떻게 했었죠? 이거를 상수항은 전부 앞으로, 문자는 뒤로.
자, 8CR은 상수니까 두고, 그 다음에 2R제곱, 2R제곱, 2R제곱 상수입니다. 요것도 두고, 그리고 나머지는 없어요. 자, 이제 문자를 봐야 되죠, 문자. 자, X에, 요거 봅니다. X에 R제곱이 있었는데, X에 마이너스 1제곱을 8마이너스 R제곱 하면 곱해야 돼요. 그래서 X에 마이너스 8 플러스 R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두 개 곱하면 지수를 더해야죠. 그래서 2R 마이너스 8이다. 자, 처음이니까 이렇게 해봤는데, 한 번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전개식 일반항 써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봅니다. 자, 1번. 상수항을 먼저 구하세요. 상수항이 되려면 R이 얼마야? 이게 얼마야 돼요? 이게 0차가 돼야 됩니다. 0차. 그래 상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상수는 R이 4일 때, R이 4가 돼야지 이게 X에 대한 0차가 되니까 그때 계수는 요만큼입니다. 요거를 쓰면 돼요. 요거 R이 4니까 8C4 2의 4제곱 요걸 계산하면 됩니다. 이게 상수항이에요. 계산하세요. 그 다음에 X 4제곱의 계수. 자, 이것은, 자, 봅니다. 요게 4제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R은 8 넘어가서 12니까 R이 6이면 됩니다. 그래서 R이 6일 때, 또 이게 빨간색 보죠? 이게 개수니까, 상수를 다 앞으로 밀어놓으면, 혹시 누락이 되거나, 그럴까봐 앞으로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실수를 할까봐. 8C6에 2의 6제곱. 요거 이제 8C2에 2의 6제곱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계산만 하면 됩니다. x제곱분의 1 계수, x제곱분의 1 계수는 x제곱분의 사실은 x의 마이너스 2제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요게 마이너스 2가 될 때를 얘기하고 양변에 8을 더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r은 3일 때를 얘기합니다. r이 3일 때. 자, 여기다 똑같이 r 대신 3을 넣죠. 8c 3의 2의 세제곱.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 분수식이 나와 있을 때 당연히 부호까지 다 고려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x분의 1 이렇게 나오면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해라. 그러면은 실수를 좀 덜 할 겁니다. 선생님 시킨 대로 하면. 자, 4-2번.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자, 이 전개식에서 x 5제곱분의 1 계수 641대. 이건 무슨 얘기냐면 x 5제곱분의 1 계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걔를 알려주고 여기 지금 a가 뭔지 몰랐죠? 이 미정계수를 구하세요. 문제가 거꾸로 된 거죠. 자, 이것도 해봅시다. 이 둘 다 미정계수를 구하는 문제네요. 자, 1번.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쓰지 말고 자, x 세제곱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3제곱이라고 쓰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전개식의 일반항은 똑같이 찾아요. 그러면 5제곱이니까 5cr 그냥 적으면 돼요. 그러면 x의 제곱을 r제곱, r번을 뽑아주고 뒤에 보이는 이게 통째입니다. 통째로 a 곱하기 x의 마이너스 3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앞에 있는 것을 r개를 뽑았으니까 얘는 5 마이너스 r개를 뽑으면 되겠군.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수는 전부 다 앞으로. 그래서 5c r 상수니까 앞으로 여기 상수 a 보이죠? a의 5 마이너스 r 제곱 이것도 앞으로 그리고 미지수, 그러니까 변수죠. x의 2r 제곱과 이거 전개해 보세요. x의 전개해 보세요. 마이너스 355 플러스 3r이 되니까 요걸 곱하게 되면 x의 5r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요걸 전개해서 이제 덧셈만 잘하면 되죠. 일단 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지금 예쁘게 정리를 해놨어요. 해놨으니까 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문제를 봐요. x 5제곱분의 1 계수가 x의 5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x의 마이너스 5제곱을 얘기하니까 요게 서로 같아지려면 차수가 5r은 자 양변에 15를 더합니다. 그러면 10이 되죠. 그러면 r이 2일 때를 얘기하구나. 그래서 r 대신에 2를 집어넣어서 요게 계수는 앞으로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얘만 갖다 쓰면 됩니다. r이 2일 때 5c2에 a의 r이니까 a의 세제곱이죠. 그 계수가 뭐라고 했어요? 640이다 라고 했어요. 640. 그렇죠? 자, OC는 요건 1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분했더니 A의 세제곱이 640이다. 그러면 A는 4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A 값을 일단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수항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상수항이 되려면 여기 보이는 이 차수가 0차가 되는 게 상수죠. 그럼 R이 얼마야 되죠? R이 3이면 이게 0차가 됩니다. 똑같아요. 요게 이제 계수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가져와서 자, R이 3일 때니까 5C 3에 A에 자, R이 3이니까 A의 제곱이 되죠. 근데 5C 3은 5C이니까
얘는 10이라고 할 수가 있고, A는 아까 4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곱하면 16 해서 상수항은 160이었구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요거 전개하면 불가능합니다. 이거 언제 전개를 하죠, 이걸. 이렇게 각각의 항들을 구해낼 수가 있다. 연습이 좀 필요할 겁니다. 자, 2번도 볼게요. 약간 세뇌가 돼야 돼요, 머릿속에. 아, 이렇게 이 순서대로 풀어야 되구나.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하구나. 여기 좀 입력이 돼야 됩니다. 자, 2번. ax-3y 제곱. 요거는 뭐 분수꼴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두는데. 자, 6제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계식 일반항은 6개 중에서 r개를 고른다. 일단 요거부터 씁니다. 6개 항 중에서 r개를 고른다. 뭘 r개를 고르냐면 ax 통째로 괄호를 잘 쳐야 돼요. 이걸 r개를 골랐다. 그럼 뒤에 남아있는 거 뭐죠? 마이너스 3y 제곱이에요. 3y 제곱이 아니라 마이너스 3y 제곱. 그냥 통째로 묶어가지고 얘는 6-r개를 골라주면 된다. 앞에는 r개, 뒤에는 6-r개. 이게 정계식 일반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습관적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죠? 상수는 앞으로. 상수는 앞으로. 그래서 6cr 곱하기. 자, a의 r제곱. a의 r제곱이 상수죠. 요거 a r제곱 앞으로. 자, 마이너스 3도 뭐예요? 마이너스 3에 6-r제곱. 요거 전개를 해서 걔도 앞으로.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럼 미지수가, 자, 변수가 x의 r제곱이 남았고, 요거 전개해야죠. y제곱이 있었는데 6-r제곱 하니까 y에 분배하세요. y에 12-2r 요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글씨가 잘 보이나요? 요거 12예요. 12. 이렇게 전개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문제를 보죠. 문제 볼게요. x제곱 y 8제곱의 개수가 그랬죠. 그러면 요게 x제곱 y 8제곱 되려면 r이 얼마여야 되죠? x제곱이 돼야 돼요. r이 2이면 됩니다. 그러면 x제곱 2 넣으니까 y 8제곱 나오는 게 맞죠. 자, 거기에 개수는 요 부분을 정리한 거죠. 요거 가져옵니다. 6c2에 a의 제곱 마이너스 3에 r2니까 4제곱. 이 전개를 해볼까요? 6c는 여기 15죠. 3의 4제곱과 같죠. 얘는 부호가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81이에요. 곱하기 a 제곱까지 했는데 이게 4860이다. 야, 약분이 되긴 할 텐데 9로 약분을 하죠. 9. 99 81, 95 45, 94 36 이렇게. 자, 96 54. 자, 15 곱하기 4. 약분 끝났죠. 근데 남아있는 게 a 제곱이 4인 거 요거 남았습니다. 그래서 a는 2 아니면 마이너스 2라고 할 수가 있다. 두 개가 다 가능한 거죠. 이거는. 요렇게 해서 a 값도 구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미정계수 구하는 것까지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항 정리에 대한 어떤 차수를 딱 주어주고 거기에 대한 개수를 구하는 거 그거 하나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개수를 알려주면 미정계수를 구하는 것도 했습니다. 반대로 기본적인 건 다 했고, 이 4-3번은 뭐냐면 이 항이 두 개가 이 다른 모양들이 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전개식이 일반항이 있을 거고 얘도 전개식이 일반항이 있고, 얘는 뭐 어차피 전개되어 있지만 요거 자체가 전개식이죠. 그리고 얘도 전개식 일반항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두 개 이상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 패턴에 대해서 할 겁니다. 자, x 플러스 1의 제곱이 x 플러스 2 5제곱하고 이렇게 곱해져 있죠. 자, 이거를 한번 볼게요. 밑에 보면 어디 밑에 유제 보면은 차수가 높은 게 있을 텐데 이 문제 살짝 바꿀게요. 이거를 차라리 요거를 4차로 바꿀 겁니다. 자, 문제를 이 2차로 되어 있는 건 더 쉬워요. 아마 해설에 이 2차로 되어 있는 거는 전개해 버렸을 수도 있어요. 앞에 거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이렇게 전개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아예 4차라고 바꿔놓고 봅시다. 자, 그리고 x 말고 x 한 3제곱 정도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문제를 살짝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앞에 보이는 x 플러스 1의 4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전개식 일반항을 찾습니다. 자, 얘 따로 전개해야 되니까 전개식이 막 나오겠죠. 이렇게. 그 일반항을 찾아서 써볼 겁니다. 자, 4c r에 x의 r제곱 1에 4-r제곱 이거죠? 근데 어차피 1이니까 생략할 겁니다. 앞에 건 생략을 했죠. 자, 이게 앞에 식이에요. 이 빨간색 식. 자, 이번에 이 파란색 이 부분도 전개식의 일반항을 한번 써볼 겁니다. 자, 근데 이게 5제곱 했으니까 똑같이 OCR 이러면 될 것 같죠? 근데 안 됩니다. 이렇게 R 대신 1 넣으면 이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움직여요. R이 2일 때 여기도 2 넣고 여기도 2 넣으면 같이 움직입니다. 두 개씩이. 근데 두 개씩이 같이 움직일 필요가 없죠. 각각의 식인데.
그래서 얘는 다른 문자를 씁니다. 자, 어떤 문자가 마음에 드나요? 그냥 선생님 개인적으로 그냥 P를 씁니다. 이게 모양이 좀 안 헷갈려서 R이랑 P랑 안 헷갈리죠. 그래서 P를 보통 씁니다. OCP에 자, 5개 중에 P기를 뽑았다. 그럼 X를 P를 뽑았으면 여기 뒤에 보이는 E 있죠? E는 O-P개를 뽑았다라고 보면 돼요. 이게 두 개 항에 여기 몇 제곱, 여기 몇 제곱 해가지고 두 개가 딱 곱해져 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것도 전개식 일반항을 찾고 뒤에도 전개식 일반항을 찾아서 그 두 개를 다른 문자를 써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다른 문자를 써서 둘 다 씁니다. 그리고 곱해져 있으니까 얘도 곱해요. 곱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아까 이제 푸는 거랑 똑같이 풉니다. 그러니까 상수는 앞으로 4CR 앞으로 그 다음에 OCP도 있죠. 요거 앞으로 여긴 상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요거 상수입니다. 2의 5-P제곱 이거 앞으로 그러면 이제 미지수가 X는 X는 R개, X는 P개. X가 그러니까 R 플러스 P개가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모아놨죠? 상수끼리 앞으로, 변수는 다 뒤로. 자, 그 다음 문제. X 세제곱 개수를 구하세요. 라 그랬으니까, 아, 이게 3이 되면 되겠구나. R 플러스 P가 3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케이스가 있죠. 첫 번째. R이 만약에 3이라면, 아, 너무 큰가요? 너무 커요.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요거를 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럼 요게 제곱이 되는 걸 찾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를 다시 바꿨어요. 그러면 R이 만약에 2라면 P가 0이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X제곱이 나오죠. 두 번째 R이 이번에 1일 때 P가 1이어도 되고 자, 세 번째 R이 0이면 P가 2여도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찾았어요. 경우수를.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때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얘니까 얘네들을 여기다가 하나씩 적어주면 됩니다. R이 2일 때 4C2에 5C0 2에 P가 0이기 때문에 2의 5제곱 요거 계산하면 얼마죠? 4, 32, 6이고 얘는 1이니까 2의 5제곱 하면 32죠. 그래서 6 곱하기 32에서 6, 38, 192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192가 나왔습니다. 그런 항도 있다는 거죠. 자, R이 1이고 P가 1이 되면, 자, R이 1일 때, 4C1에, 다시, 4C1에, 5C1이 되는 거죠. 그리고 P가 1이니까 2의 4제곱이 됩니다. 자, 얘는 4, 5, 20에서 2의 4제곱 16을 곱하는 거니까, 320이고, R이 0이고 P가 2라면, 4C 0에 P가 2니까 5C 2에, P가 2라서 2의 세제곱이 되죠. 자, 얘는 어차피 1이고 5, 4, 20 얘는 10 곱하기 여기 8이니까 80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 더해야 됩니다. 자, 여기 400이죠. 그러니까 얘는 592가 결국은 x제곱의 개수였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문제가 발전되는 문제가 없어요. 이항 정리 파트에서는. 지금 하는 문제 이게 세 가지 패턴을 잘 4-1번, 2번, 3번만 잘 연습하면 됩니다. 자, 이제 2번. 앞에 지금 x 플러스 1이 간단하게 곱해져 있어요. 요거 간단한 거는 2번을 통해서 보도록 하죠. 앞에는 간단하죠. x 플러스 1이니까 x 플러스 1이 있죠. 뒤에 있는 요게 이제 전개식 일반항이 필요합니다. 10제곱을 했기 때문에. 자, 배운 대로 해보죠. 10개 항 중에서 그 중에서 r개를 뽑았다. 뭐냐면 x제곱, 앞에 보이는 x의 제곱을 통째로 r개를 뽑은 겁니다. 그러면 뒤에 보이는 마이너스 2y는 10-r개를 뽑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전개식 일반항 이제 정리를 합니다. 상수는 10cr과 여기는 마이너스 2의 10-r 제곱 요게 상수항이고 얘는 x의 2r 제곱 곱하기 y의 10-r 제곱이 이제 미지수가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그 정리를 하고 나서 그리고 뭐가 있냐? 이 뒤에 보이는 요 전개식의 일반항을 지금 다 찾아 놓은 건데 그 종류가 많이 있죠. r이 0일 때부터 11때까지. 근데 앞에 x 플러스 1에다 분배를 하게 되면 여기 x가 곱해진 모양도 있고 플러스 1이 곱해진 모양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1은 생략을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분배한 겁니다. 지금 분배를 한 거죠. x 플러스 1을 여기다가 한번 이 1을 여기다 한번 분배를 해가지고 요거 분배한 거 여기 위에다 쓰고 플러스 1 분배한 걸 밑에다 쓰고 요거 두 개를 지금 따로 쓴 것 뿐입니다. 자, 지금 요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그마가 사실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 이 두 가지로 이제 분배가 됐기 때문에 이 x가 곱해져 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x 15제곱 y 세제곱 나오는 개수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x가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x를 없애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1제곱을 만들면 됩니다. 그렇죠. x가 하나 곱해져 있으니까 이게 x의 15제곱이 되고 싶어요. x의 15제곱, y의 세제곱. 자, r이 얼마면 되죠? r이 7이면 됩니다. 그럼 7이 14 플러스 15 나오죠? r이 7이니까 y 세제곱 나오죠. 가능합니다. 그때 이제 계수를 보면 r이 7이니까 10c7에 마이너스 2에 r 대신 7 넣으면 여기는 3제곱이 되겠죠. 자, 10c7은 10c3과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죠? 10c3이면 19, 8, 6이니까 요게 2, 4, 3, 120이네요. 120. 그리고 2의 세제곱은 8인데 이 마이너스가 하나 있어요. 세제곱이니까.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60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는 계산을 했어요. 자, 두 번째, 이 플러스 1이 이렇게 분배가 되었을 때 그때는 요 식 자체가 x의 15제곱, y의 세제곱이 돼야 되는데 자, 이게 y 세제곱 되려면 r이 7이어야 되지만 r이 7 넣으면 요거는 1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x의 15제곱이 나올 수가 없어서 이 플러스 1이 곱해져 있을 때는 x의 15제곱은 만들 수가 없구나. 여기는 안 나옵니다. 여기는 안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960이 그냥 최종적인 개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2항 계수 들어가기 전에 2항 정리 파트에서는 일단 정리를 다 했습니다. 자, 유제까지 천천히 기본 문제 다시 풀고 유제 풀고 선생님 시킨 대로 이 순서대로 다시 풀어보십시오.